안녕하세요, 영희니트입니다. 오늘은 러브모드 가디건을 제가 테스트 니팅을 하게 되어가지고 뜨개 로그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 완성을 한 상태예요. 오늘 낮에 점심 먹고 나서 단추도 달고 진짜 완전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러브모드 가디건을 완성한 이 뜨개 로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실을 이렇게 와인딩을 하고 있고 에일라 공방에서 구매를 했던 에어울 핑크색 컬러로 실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전에 다른 실로 해볼까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핑크색이 뭔가 조금 제일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진 실 중에서는 그래서 핑크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더는 대형 와인더인데 사실 이게 한 200g 정도까지만 감기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물론 실이 끊기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열심히 좀 최대한 많이 감긴 하는데 이 날은 유독 얘가 감아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안 끊어지면 나야 좋지 하면서 끊어지면은 끊어야지 하면서 진짜 계속 감았어요. 계속 감다가 얘가 정말 끝도 없이 계속 감기길래 이거는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남겨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감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는 영상입니다. 후 녹음으로 지금 음성을 입히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역시나 살짝 횡설수설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200g 정도까지 감기는 건데 아쉽게도 제가 몇 g을 감았는지 영상을 찍어놓지를 못했어. 아니 그람 수를 달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히 몇 g까지 제가 감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한 400g 가까이 감았습니다. 그래도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제가 가위로 잘랐어요. 너무 안 끊어지길래 제가 그냥 결국 가위로 잘랐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와인딩은 소분하는 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아놓은 걸 보고서는 이게 소분이 맞냐 이걸 소분이라고 한 거 맞냐 하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웃으셨거든요. 콘사로 감아놓은 것보다 크기가 훨씬 크죠? 그래서 제가 러브모드 가디건을 작업을 할 조합은 바로 이 조합입니다. 예쁘죠? 반짝반짝? 그래서 이날 저는 이렇게 실을 감고 고무단을 먼저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바텀목 같은 거 시작을 하면은 좀 제일 큰 거를 먼저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좀 흥미가 있을 때 제일 큰 거를 먼저 완성을 하고 그러면은 뭐 앞판이나 소매 같은 거는 등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스가 적으니까 조금 더 빨리 완성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보통은 등판 먼저 작업을 하는 편인데 요거는 도안 테스트 니팅이다 보니까 도안대로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고 도안대로 이렇게 하면은 앞판 2개를 완성을 하고 등판을 완성을 하고 소매를 완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도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판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4.5mm로 진행 중이고 도안 같은 경우도 4.5mm로 진행이 돼요. 근데 게이지 같은 경우를 아예 하트 무늬 패턴으로 게이지를 내는데 제가 5mm로도 내고 4.5mm로도 내봤어요. 저는 보통 손땀이 굉장히 쫀쫀한 편이기 때문에 보통은 도안보다 한 사이즈, 많게는 2사이즈 더 큰 사이즈를 쓰곤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4.5mm로 했을 때는 블로킹을 했을 때 굉장히 잘 맞겠다 싶었고 5mm로 작업을 한 경우엔 블로킹을 안 하고 그냥 물만 묻히고 이렇게 냅뒀는데도 단 게이지가 진짜 완전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블로킹을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4.5mm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안과 같은 사이즈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효진님 말씀으로는 효진님 손땀이 되게 느슨한 편이라고 하셨는데 그 게이지가 4.5mm로 맞았고 저는 손땀이 쫀쫀한 편인데도 4.5mm로 게이지가 맞았잖아요.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무단을 작업을 하고 있는 저는 사실 앞부분에서 되게 좀 많이 헤맸어요. 제가 흔들코를 지금은 그래도 꽤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흔들코를 잡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편이라서 전날 흔들코 저거를 잡는데 한 4번은 푸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대로 잡았는데 그 세팅단이라고 하죠. 안뜨기를 걸러뜨기 하잖아요. 그 걸러뜨기를 하면서
얘가 좀 뻑뻑해가지고 그냥 바늘에서 쑥 빠져가지고 수습을 할 수 없이 한번 망해서 그렇게 풀렀고, 두 번째는 또 잡았는데 꼬리실이 너무 짧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또 풀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대로 잡았어요. 제대로 잡았는데 저 메탈살을 안 잡고 그냥 에어울만 잡고 저는 또 잡은 거죠. 그래서 또 풀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풀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게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 그렇게 3번은 확실히 풀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저렇게 흔들코를 잡아가지고 플리킹으로 고무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텀업으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고무단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저는 그렇게 사실 그 흔들코 잡는 거 그리고 일반 코 잡는 거 또 못생겼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완성도를 조금 더 있게 보이게 해주는 거는 흔들코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일반 코 잡지 뭐라고 생각을 하긴 해도 그냥 어느 순간 흔들코를 잡아야지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일반 코도 괜찮지 뭐 그렇게 못생기지도 않고 신축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괜찮지 했는데, 어쨌든 뭔가 흔들코가 더 완성도가 좋다 보니까 앞으로도 뭔가 흔들코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은, 그리고 특히 목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일반적인 코 잡기를 조금 더 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바텀업으로 시작하는 거는 왠지 끝단 마무리 그 옷 끝부분이 조금 동글동글 그렇게 있어야지 좀 마무리가 깔끔해 보이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흔들코를 잡게 되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원래 도안은 그렇게 흔들코 잡으라고 써있진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코 잡기 하라고 써있는데 그냥 흔들코를 잡아줬습니다. 흔들코 잡는 거는 저도 그랬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보고 따라하는 게 쉬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좀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원리? 좀 그런 게 있어야지 조금 더 외워지기 쉽고, 뭔가 좀 이래서 다음 동작은 이렇게 돼야지가 조금 익혀지는 편이라서, 저는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하는지 이해를 해가지고 조금 터득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러브모드 도안 같은 경우는 코 잡는 게 1단이 되거든요. 보통은 코 잡고 첫 줄을 뜨면서 일단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러브모드 가디건 같은 경우는 코를 잡는 순간 그거를 1단으로 치기 때문에 그 다음 단부터 앞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단이 이제 앞면이 되는 건데, 이제 생각났는데 제가 그 흔들코를 한 번 더 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잡는 흔들코대로 잡으면은 겉뜨기로 끝나게 되는데, 요 도안 같은 경우는 안뜨기로 끝나고 또 시저코가 또 있어가지고 같은 코, 뭐 뭐 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맞춰가지고 흔들코를 잡느라고 또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흔들코를 잘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요 옷을 작업을 할 때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코 잡기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을 것 같긴 한데, 미래에 제가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림버튼 효진님의 러브모드라는 가디건의 테스트 니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실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이 조합으로 진행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에일라 공방에서 옛날에 공부할 때 구매를 했었던 에어울 핑크 컬러고요. 요게 색깔을 표현하기가 살짝 어렵더라고요. 빛에 따라서도 색감이 되게 달라 보이기도 하고 되게 코랄이 조금 도는 핑크색이라고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색 표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뭔가 모르겠네요. 이게 완전 연분홍색 컬러인데 요거랑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뭔가 좀 코랄빛? 자몽빛이 살짝 돌죠. 그래서 요런 색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를 했던 펄사, 메탈사를 한 겹을 이렇게 합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어제 제가 고무단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찍은 거에 아마 음성을 입혔을 텐데 요만큼 자랐습니다. 아이고.
요만큼 자랐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앞판을 진행 중이고 고무다 한 요만큼까지 반절 정도 떴을 때 영상을 끝냈을 것 같은데 요만큼 자랐습니다. 하루 만에. 예쁘죠? 근데 예쁜데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무늬가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래도 조금 되게 큼직큼직한 느낌일 것 같고 했는데 보시면은 요거 크기 가늠을 저도 사진으로는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요거 크기 가늠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 손가락 검지 한 마디 있죠? 요 꽈배기 하나가 딱 검지 한 마디입니다. 딱 요만큼 한 마디. 그리고 여기 있는 꽈배기 같은 여기 있는 꽈배기도 요것도 딱 검지 한 마디예요. 딱 검지 한 마디. 이렇게 되게 작습니다. 사진으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요 검지 하나 이렇게 갖다 대면은 무늬가 딱 이렇게 딱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크기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 모스 스티치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이게 사실 효진님이 요거 스와치를 요 하트 무늬로 내거든요? 제가 스와치를 어디다 놨던 것 같은데 어디다 놨는데 스와치를 낼 때 여기 옆에 모스 스티치를 넣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스와치를 넣다가 살짝 지쳐가지고 그냥 원래 무늬인 안뜨기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또 무엇을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보시면 얘가 매단 꽈배기를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얘가 매단 꽈배기를 넣어줘야 해서 사실 조금 귀찮아요. 하트 같은 경우도 매단 꽈배기를 넣어줘야 하고 그래서 귀찮은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조금 뜨면은 요 하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조금은 아닌데 언제 끝나 하면은 하트가 나오고 또 지루하다 하면 하트가 나오고 하니까 이 하트가 자라나는 즐거움에 계속 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이 아니고 요 스와치 같은 경우는 요 밑에 하트로 내게 되는데 요 밑에 하트랑 요 위에 하트랑 모양이 살짝 달라요. 제가 손땀이 조금 떠보면서 조금 더 예뻐진 것도 있겠지만 패턴 자체도 요 밑에랑 요 위에랑 다르더라고요. 이 위에는 계속 요 하트대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제일 처음 하트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좁고 긴 형태를 이렇게 보이게 되고 요 같은 경우는 말릴 때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동글동글하고 넓은 귀여운 하트 무늬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에어울이다 보니까 저는 반부로 작업 중이고 에어울이다 보니까 세탁을 하고 났을 때 표물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손땀이 진짜 못생겼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보시면 여기 밑에 하트가 진짜 못생겼어요. 이쪽이 제가 컨티넨탈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스와치 작업을 할 때 일부러 어쨌든 스와치에서 이런 손땀이 나오면 옷을 떴을 때도 이런 손땀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코 정리 안 하고 그냥 빨아봤어요. 그냥 빨았는데 그것도 심지어 섬유유연제 담그고 울 샴푸 빨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물만 묻혀봤거든요. 근데도 되게 코 정리가 물을 묻히자마자 되게 예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와치 찾으면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손땀이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는 거는 에어울의 경우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여기 보시면은 요런데 되게 좀 많이 유독 늘어난 데가 있어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코 이렇게 짜워당기고 이것도 짜워당기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한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생각보다 한 뼘 반 요 정도? 근데 이 패턴 자체가 아랍무늬니까 세탁하고 났을 때 옆으로 펴지고 좀 납작해질 것도 감안하고 하면은 예쁠 것 같아요. 아니 이 모스 스티치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거 펄을 한 겹을 합사를 해가지고 심지어 사실 얘네는 좀 코가 늘어지고 이래서 사실 뜨면서는 그렇게까지 막 와 진짜 예쁘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조금 손땀이 이러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 마음이 조금 더 큰데 이 모스 스티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깔끔하고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앞판 하나를 다 완성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12시 반인데 점심을 먹고 나서 그렇게 앞판 하나를 완성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또 어제 같은 시간대에 또 요만큼 고무단을 뜨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로브 모드 이렇게 중간 일기? 중간 기록 같은 거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모드 작업을 하는 뜨개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간간히 찍어 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 이렇게 직접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찍고, 아니면은 제가 뜨는 모습 촬영해서 음성을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저의 많은 뜨개 저거 보이죠? 저거 다 문어발인데 아무튼 답이 없습니다. 저기도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가 너무 많으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의 또 문어발 1순위가 된 이 러브모드 가디건, 벌써 너무 예쁘죠? 뭔가 그렇게 과하게 분홍분홍하지도 않고 조금 되게 톤이 많이 다운된 느낌의 색감이라서, 아이고 팔에 하트 무늬가 들어가진 않지만 그냥 뭔가 이렇게 돼서 봐도 뭔가 예쁘죠? 그렇게 뭐랄까 엄청 동동 뜨는 듯한 느낌은 아니지 않나요? 제 피부톤에 비해서 너무 예쁩니다. 굉장히 빨리 작업을 해서 요거는 빨리 뜨고 싶은 마음이 왜 드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꼬매가지고 옷걸이에 걸어놨을 때가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에어울 2합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물이 되게 얇아요. 저는 요거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좀 톡톡하게 도톰한 실로 좀 이렇게 크게 숭덩숭덩 작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에어울 2합에 4.5mm 바늘로 진행을 하는 중이라서 생각보다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랍무늬 가디건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되게 두툼하고 되게 이렇게 좀 박시한 느낌으로 이렇게 껴입어서 되게 포근하고 두툼한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에이프릴 가디건, 뭐 소유 가디건 이런 것처럼 그냥 되게 가볍게 얇게 걸칠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얇은 버전의 아랍 무늬 가디건은 또 처음이라서 그거 나름대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녁에 또 얼마나 자랐는지 또 찍어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의 영상, 지금 이 중간 기록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는 오늘 앞판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주세요. 오늘은 한 3일? 4일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쪽 앞판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 앞판 반절 정도 자랐을 때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날 저녁에 요거 다 끝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요거 반 끝내고, 그리고 어제 요만큼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엊그제, 3일 전? 그리고 이거 했던 4일 전 그때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반짝이가 그래도 조금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후면 카메라로 찍어야지 조금 더 편물의 느낌이 잘 보이는데, 물론 실제 실 색감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뒤에 배경에 따라서 좀 색감이 다르게 잡히다 보니까 실제 실 색감은 잘 안 잡히는데, 보시면 요런 느낌? 지금 요 느낌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자연광에서 봤을 때 요 실의 색감인데 모르겠습니다. 실 색감을 제대로 표현하는 건 전 좀 포기했어요.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쪽을 먼저 했는지 어떻게 아냐면은, 저도 이걸 어제 다 뜨고 나서 알았습니다. 요게 먼저 작업을 한 앞판이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고무단을 플리킹으로 작업을 해줬어요. 흔들코를 잡아준 다음에 플리킹으로 작업을 해줬고, 이거는 제가 좀 너무 귀찮은 거예요. 플리킹으로 작업을 하기가 코스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날이 덥고 이러다 보니까 손에 땀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플리킹으로 작업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그냥 컨티넨탈로 작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보시면 살짝 이렇게 오므려져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얘는 플리킹으로 작업을 한 고무단, 얘는 컨티넨탈로 작업을 한 고무단. 그래서 지금 그냥 가만히 냅뒀을 때도 얘가 조금 더 촘촘하고 얘는 조금 더 공간이 널널한, 그리고 코 사이 간격이 넓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냥 뭔가 만졌을 때도 얘 자체가 조금 더 단단하고 탄탄한 쫀쫀한 느낌이고, 얘는 그냥 흐물텅 얇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고무단은 플리킹이라는 그 공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느꼈지만, 뒷판 고무단도 저는 플리킹이 아닌 컨티넨탈로 작업을 해줄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귀찮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파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이렇게 4일 만에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렇게까지 물론 빨리 뜨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빨리 뜨진 못한 것 같아요. 얘가 아무래도 패턴으로 꽉꽉 찬 아이고, 그리고 매단 까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도 얘랑 좌우가 똑같은데 매단 까야 하다 보니까, 물론 하트도 그렇고 매단 까야 하다 보니까 뭔가 속도가 그렇게까지 막 쫙쫙 붙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전 요 모스 스티치 부분입니다. 요 짱짱한 고무단, 플리킹으로 작업을 한 고무단과 요 모스 스티치? 요 부분이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제가 좋아하는 정말 깔끔한 그런 느낌? 그리고 하트 같은 경우는 밑에는 좀 못생겼는데 그래도 위로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지는? 그리고 이쪽이 두 번째 한 앞판인데 여기는 다 못생겼네? 여기는 왜 찌그러졌지? 이게 말리면서 이렇게 모양을 잡으면 된다고 하니까 말릴 때 예쁘게 잘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뜨면서도 느낀 건데 확실히 이쪽 앞판보다는 이쪽 앞판이 조금 더 못생긴 것 같아요. 요거는 꽈배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로 꼬거든요? 요로 꼬는데 얘는 반대쪽으로 꽈요. 근데 저는 이쪽으로 꼬는 꽈배기가 그렇게 예쁘게 꽈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 컨티넨탈로 작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 코가 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늘어지는 마지막 코가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지 이 꽈배기 자체가 되게 예쁘게 모양이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여기는 이 늘어지는 코가 밑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모양이 조금 더 잘 잡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컨티넨탈로 작업을 하면 이런 부분이 가끔 되게 좀 속상한 것 같아요. 되게 예쁘게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 넥 여기 아몰 라인 이렇게 되어 있고 넥 라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감 자체도 살짝 다릅니다. 그래도 블로킹하고 꼬매고 하면은 괜찮아지겠죠? 괜찮아진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니팅이다 보니까 도안에 오류 같은 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요만큼 떴다가 풀고 다시 뜨고 뭐 이랬는데 그래도 예쁘니까 뭔가 그렇게 프로시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예쁘죠? 그리고 뭔가 무엇보다 무게감 자체가 되게 가볍더라고요. 요거 한 짝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물론 되게 얇습니다. 저 항상 이런 거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에어울 두 겹 4.5mm로 작업을 하는 옷이라서 굉장히 가볍고 얇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얇고, 요거 제가 1합으로 감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한 줄, 밖에서 한 줄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게 몇 그램으로 시작을 했는지 제가 재놓진 않아가지고 지금 몇 그램을 사용을 했고 그런 건 모르지만 이렇게 앞판 두 개를 작업을 해줬는데 안쪽은 물론 조금 비긴 했지만 그래도 크기가 여전히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큰 거 느껴지시죠? 이게 콘사 하나, 이 콘사의 크기인데 보시면은 크기 차이,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크죠? 이렇게 밑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아마 등판이랑 소매까지 다 뜰진 못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거는 조금 힘들진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 가능했으면 좋겠는 마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를 작업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 생각난 김에 한번 무게를 재볼까봐요. 그리고 길이감 같은 경우는 도안에서 나온 길이감보다 살짝 짧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효진님 손땀이 조금 널널해가지고 테스트 니팅 분들이 보통 길이감이 조금 더 짧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무게가 123g입니다. 앞판 두 개 했을 때 123g이니까 뒷판을 똑같이 잡는다 120g으로 125g으로 대충 치고 뒷판도 단다고 치면은 곱하기 2를 하면은 250g에 소매도 한 120 되지 않을까요? 그럼 120 곱하기 3 하면 360. 되게 가볍게 완성이 될 것 같은데? 효진님은 한 500g 정도가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350g, 400g 조금 덜 들면은 이걸로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재볼까요? 보시면은 260g 정도가 남았습니다. 260g이면은 진짜 아슬아슬하게 되거나 아니면 진짜 애매하게 모자라거나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감은 실 요거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지금 방금 256g이었잖아요. 256g에
이게 120 지금은 또 정확히 120g이 나왔는데 256g에 120g을 더하면 얼마죠? 25에 12 370g. 아, 이거 400g으로 꽉꽉 감을 걸 그랬나봐요. 되게 애매하게 감아놨네. 괜히 이걸로 다 뜨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냥 요거 펄 없는 에어울에 바느리아기에서 구매했던 펄을 1합을 합사를 해서 요 펄을 이렇게 한 겹을 합사를 더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원래 펄이 합사되어 있는 요 라쿤 럭스 실과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뭔가 합사돼서 나온 게 조금 더 은은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얘는 뭔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은색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요 반짝이 실의 한 겹이 파란색이 기둥실이라고 해야 되나? 파란색으로 된 실에 이렇게 은색이 점점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지만 그냥 분홍색이랑 금색이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햇빛에서 보면 안 보이네? 그냥 금색이랑 분홍색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합사해서 보면은 이게 얘는 심지가 하얀색이에요. 티가 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조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이 하얀 심지가 조금 많이 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작업을 이렇게 많이 떠서 보니까 그 하얀 느낌이 그렇게까지 튀는 느낌은 안 들고 그냥 이 반짝이 금사가 오히려 조금 더 튀어서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저는 붉은빛 이게 조금 더 튀어 보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이 금색 그리고 하얀색 심지가 조금 더 튀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밉게 튀는 느낌은 아니라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반짝이 펜물, 요런 라쿤 럭스 반짝이가 들어간 요런 실을 좋아해서 제가 자체적으로 1합을 합사해서 사용을 해보긴 했지만 뭔가 역시 애초에 합사되어 나오는 실이 짱이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다 보면은 심지가 여기도 이렇게 조금 튀거든요. 그리고 에어울 자체가 세탁 후 변형이 조금 있는 실이다 보니까 세탁 후에 오히려 이 반짝이 심지만 조금 더 튀게 표현이 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리고 제가 손에 땀이 많은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얘는 되게 코 사이가 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여기는 이렇게 코 사이가 되게 선명한데 얘는 뭔가 기모감이 퐁실퐁실 올라온 느낌? 여기도 그렇고 이게 제가 손에 땀이 났을 때 작업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뜨친분한테 보여줬더니 셀프로 펠팅하냐고 그랬거든요.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티는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끔 이때가 진짜 손에 땀이 많이 났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얘도 하트가 반반으로 나뉘는데 여기는 코가 선명한데 여기는 완전 기모가 뿜뿜하죠. 평소에 손에 땀이 나기 시작을 하면은 무조건 손을 되게 하루에 진짜 한 4-50번은 씻는 것 같아요. 진짜 자주 씻는데 날이 덥다 보니까 씻어도 금방 다시 땀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그래서 에어울을 여름에 작업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때는 아예 뜨개 자체를 조금 쉬는 편이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는 요 부분은 코 이동 없이 그냥 일자로 뜨는 부분 그러니까 두 코 고무뜨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더 코가 늘어지고 여기는 계속 이렇게 옮겨주는 꽈배기를 꽈주는 부분이 조금 덜 늘어지죠. 원래 이 부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만 되게 늘어진 거 보이시죠? 꽈배기를 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코가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되게 못생겨지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했냐면은 꽈배기를 꼴 때 여기 있는 코를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여기 코를 먼저 뜨게 되니까 여기 코를 쫙쫙 당겨가지고 뜨게 되면은 여기 코가 늘어지는 게 그나마 조금 덜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늘어지는 게 여기는 괜찮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덜 해지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삐죽한 게 없는데 여기 이렇게 걸려있는 코에서 여기 옆부분 당기고 여기 옆부분도 당기고 하다 보면은 수습이 되게 금방 잘 됩니다. 여기도 여기 당기고 여기도 당기고 하다 보면은 수습이 잘 되니까요. 그리고 에어울 자체가 세탁 후 변형이 있는 실이니까 코 정리가 예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요 펄사가 되게 튀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요 앞판 두 번째 앞판을 끝내가지고 오늘은 이제 등판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고무단을 끝나면 오늘 하루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미 요걸로 작업을 한 에나 프로버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찍었고 그리고 그거를 올릴 예정이라서 편집을 이미 다 하고 이제 올릴 거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조금 바빠요. 의도치 않게 오늘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뜨개 로그, 뜨개 기록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가능하면 내일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 가능할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등판 그리고 소매 2개만 뜨면 끝이니까 소매를 먼저 뜰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등판이 너무 뜨기 싫어질 것 같아서 등판 먼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의 순서대로 아마 도안상 앞판 나오고 두 번째 앞판 나오고 등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날은 뜨친 분들을 만나뵈고 온 날이에요. 이날도 러브모드 가디건을 뜨려고 가져갔는데 뜨는 영상은 찍지 못했어요. 지금 이 영상은 요 실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넣는 영상입니다. 실 진짜 너무 예쁘죠? 요거는 낑낑님이 직접 집에서 염색을 하신 실입니다.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너무 예뻐요. 특히 저 보라색 같은 경우는 낑낑님이 완성을 하고 진짜 너무 안 예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자마자 진짜 완전 무슨 명화? 무슨 명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고흐의 어떤 그림에서 따온 영감을 받아서 만든 그런 실인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예쁜데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서 자꾸 별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날 낑낑님이 저렇게 고르라고 하셔가지고 저 초록색과 보라색 중에 고르라고 하셔가지고 한 타레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너무너무 예쁜 저 보라색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뜨개 영상에서. 그리고 또 이날은 또 다른 뜨치님을 만나뵌 날입니다. 바로 전에 영상에서 낑낑님과 엘리님 그리고 양갱님을 만났던 저날 등짝을 한 반 정도까지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진동 줄임 전까지 완성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완성을 하고 언제 정확히 뭐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날은 첫 번째 소매를 완성한 날이에요. 저거는 전날에 거의 다 끝내놓고 지하철에서 가면서 저 소매 코 마금 조금 남은 거 그거를 완성을 하고 여기 카페에 도착을 해서 저기 소매에 평면으로 된 걸 원통으로 저렇게 꼬매줬어요. 근데 사실 그 소매 산 줄임이 조금 남은 거를 지하철에서 하면서 또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하지 말까 하다가 근데 뜨개질 안 하면 너무 할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지하철에서 조심조심 최대한 아무것도 안 잃어버리게 완성을 하고 나서 카페에 도착해서 평면이었던 소매를 원통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저렇게 괜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끼고 뜨개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남은 두 번째 소매에 흔들코를 잡아서 고무단을 뜨고 있는 중입니다. 저 날은 흔들코 장인이신 주스님을 만나뵌 날인데 주스님이 해줄까 이러셨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도 내가 해볼게 한번 하면서 그래도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판 2번 떠보고 등판도 하나 떠보고 그리고 저 반대쪽 소매도 어쨌든 흔들코를 잡았으니까 4번에 연속 4번 흔들코를 잡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감은 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흔들코는 굉장히 이제 쉽고 빠르게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꼬리실이 또 왜 저렇게 기냐면은 제가 반대쪽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저 소매를 완성을 하면서 꼬리실 길이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 꼬리실 길이가 차라리 아예 길게 남겼으면은 그 남긴 꼬리실로 그 소매를 원통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 꼬리실도 정리를 해야 하고 또 꼬매는 실도 또 잘라서 또 꼬매고 해야 하고 하니까 조금 일을 2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2번째 소매를 만들 때는 아예 꼬리실을 길게 남겨가지고 꼬리실로 소매를 꿰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꼬리실을 좀 길게 남겨봤어요. 꼬리실을 길게 남기니까 뜨면서는 굉장히 귀찮습니다. 굉장히 귀찮지만 꼬매니까 편하더라고요. 그 꼬매는 거를 정리를 하질 않아도 되니까 시작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확실히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조금
저렇게 꼬매는 저 꼬리실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엔 뭐라는 거지? 꼬매는 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흔들코를 잡을 때는 전 꼬리실을 조금 더 길게 남겨가지고 그 꼬리실로 작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 완성한 소매를 장난으로 끼고 있었거든요. 왠지 자랑하고 싶으니까 껴봐야겠어 이러면서 끼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저 자리가. 저 날이 지난번에도 항상 만나는 그 자리예요. 수원역 근처에 있는 카페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되게 더웠었거든요. 근데 또 전날은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해가 그렇게 쨍쨍한 날도 아니었고 너무 그때 지난번에 더웠어서 에어컨 직방 자리를 앉았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추워서 저 소매를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소매라도 있었어서 진짜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날은 제가 버블탑을 입고 갔어요. 버블탑 같은 경우는 왠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버리기는 아깝고 푸르기는 귀찮고 그게 굉장히 애매한 상태인데 또 입고 나가면 그래도 나름 입을 만한? 그래서 언젠가는 버리지 않을까 싶은 마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의 버블탑 근황? 제가 입고 나오는 건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아요. 그 리뷰 영상 말고는. 그래서 다른 옷들은 평소에 잘 입고 다니는데 저 버블탑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손이 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날 저 소매를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등판을 완성을 한 다음에 어깨 앞판과 등판을 어깨를 이어주고 그리고 몸통 여기 옆선까지 다 이어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 이미 몸은 완성을 한 상태였고 소매만 만들어가지고 소매만 꿰매면 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버튼밴드도 제가 다 완성을 한 상태였어요. 목 고무단과 버튼밴드까지 다 완성을 했는데 목 고무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저는 도안대로 작업을 했으니까 도안대로 작업을 해본 결과 좀 쫀쫀한 고무단을 원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 몇 단을 조금 더 작은 치수로 바꿔가지고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덮어씌워 코막음을 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말하는데 제가 작업을 해본 결과 이게 약간 가디건인데 좀 자켓 느낌에 가까운 가디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둘레가 조금 좁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옷을 작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목 고무단을 굳이 그렇게 막 빡빡하게 작은 바늘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좀 돗바늘 마무리나 뭐 제니스 서프라이징리 스트레치 바인드 오프 같은 조금은 신축성이 있는 마무리법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하고 나서 이거를 풀고 다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쓸데없이 부지런해가지고 이거를 이미 실 정리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수정을 못했지만 나중에 작업을 하실 여러분들께서는 목 부분은 좀 신축성이 있는 그런 거를 작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뜨개 리뷰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작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뜨개 로그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버튼밴드 코 줍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버튼밴드 코 줍는 거 저 진짜 1시간 가까이 주운 것 같아요. 제가 줌으로 뜨친 분들과 뜨개를 하면서 버튼밴드 코를 주었었는데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어쨌든 바텀업이고 탑다운이면은 내가 변경을 조금 할 텐데 어쨌든 바텀업이다 보니까 도안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잖아요. 근데 도안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니까 버튼밴드 어쨌든 단수나 버튼밴드에서 주어야 할 코수가 같으니까 뭐 몇 단에 한 번, 몇 코에 한 번 주어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몇 코를 주어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코를 줍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뭐 두 코 줍고 하나 띄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뭐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개수가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가까이 버튼밴드를 주우면서 뜨친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는 됐다고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겨우겨우 버튼밴드를 주워가지고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버튼밴드 그리고 넥밴드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의 옷을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넥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도안과 차이 있게 옷 사이즈가 완성이 되었어요. 도안보다 조금 더 작게 완성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넥밴드가 저는 조금 더 맞는 걸 수도 있고 샬라님께서도 저랑 같은 라지 사이즈로 저는 라지 사이즈의 테스트 니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샬라님도 라지 사이즈의 옷을 테스트 니팅을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냥 샬라님 영상도 샬라님이 올리신다면 샬라님 거랑 제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샬라님도 라지 사이즈 뜨고 저도 라지 사이즈를 작업을 하는데 저는 진짜 대표적인 쫀손이고 샬라님은 진짜 대표적인 그 헐랭손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같은 사이즈를 뜨게 됐을 때 우리 다 뜨고 나서 사이즈 같은 것도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아마 그런 영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찍게 된다면 같은 라지 사이즈인데 쫀쫀손이냐 헐랭손이냐에 따라서도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지 보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 저는 전날 저 자리에서 고무단을 끝내고 가는 게 목표였어요. 저 마지막 소매를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러브 모드 가디건은 끝이니까 빨리 끝내야지 하면서 전날 최대한 마음 같아서는 사실 저날 정말 다 끝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저날 다 끝내진 못했지만 저 자리에서 그래도 제가 목표로 했던 고무단 완성하기보다는 조금 더 뜨고 집에 갔습니다. 소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도 좀 작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앞판보다 코스가 조금 더 많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소매는. 그리고 좀 오버핏 박시한 그런 가디건이기 때문에 앞판보다 오히려 소매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보통 소매를 탑다운으로 진행을 할 때 보통 소매뜨기 실업병 많이 걸리시잖아요. 저도 소매뜨기 실업병에 걸리긴 하지만 그 줄임이 조금 간격이 좁으면은 그게 좀 덜한 편이거든요. 줄임 간격이 조금 금방금방 있으면은 조금만 뜨면 줄임이고 조금만 뜨면 줄임이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자라는 편인데 그 간격이 넓으면 저는 되게 안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 러브모드 가디건 소매 같은 경우는 바텀업이지만 그래도 눌림이 그래도 꽤 자주 들어가 있습니다. 꽤 자주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지루할만 하면은 늘리고 지루할만 하면 늘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단 빨리 작업을 했어요. 그래도 또 그래도지만 그래도 제가 뜨는 속도에 비해서는 코스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패턴으로 꽉꽉 찼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빨리 완성 못했어요. 소매도 하나에 이틀씩 걸린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끝내는 거를 목표로 했지만 하루 만에 끝내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초반에 되게 크게 감았던 실 있잖아요. 와인더로 한 400g 가까이 감았던 실. 그 실로 왠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소매 한 장만 남았잖아요. 근데 실이 진짜 아슬아슬은 뭐야? 되게 아슬아슬했어요. 작업을 하면서도 제가 이걸로 될까? 완전 딱 되거나 진짜 조금 부족하거나 할 것 같은데 라고 계속 그랬었는데 진짜 아슬하게 부족했습니다. 진짜 조금 손으로 둘둘 감아가지고 대충 끊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그만큼만 실이 부족했고 그래도 그거는 이날 다 소매를 완성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또 금방 완성을 했고 또 의식의 흐름 따라 말해가지고 제가 이 말을 왜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왠지 개인적인 그런 만족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였거든요. 제가 한 번에 감은 그 실만큼으로 옷을 완성을 하는 게 근데 아쉽게도 그거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옷이 완성작이 도안보다 조금 더 작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에어울 2겹으로 작업을 해서 그런지 옷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원작 도안 같은 경우는 한 600g은 안 되지만 한 570에서 80? 90? 한 요 정도로 500 후반대로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데 저는
430g이라는 굉장히 가벼운 옷으로 완성이 됐어요. 실제로 앞판 2개를 완성을 하고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앞판 2개를 했을 때 120g이라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가 나왔고 다 완성하고 나서도 430g으로 굉장히 가볍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430g이면 웬만한 조금 박시한 스웨터 같은 거 작업을 하면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심지어 패턴으로 꽉꽉 찬 박시한 조금 오버핏의 가디건인데 그 정도 무게밖에 안 나왔다? 하니까 뭔가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이 날은 드디어 러브모드 가디건의 마지막 여정인 꼬매는 날입니다. 바로 전 영상이 금요일이었고 요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에 진짜 웬만하면 소매 한쪽을 다 완성하고 자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한쪽을 하루 만에 완성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절 조금 더 넘게 뜨고 잤고 그리고 일어나서 남은 소매 뜨고 근데 진짜 조금 아쉽게 소매산 마지막에 그렇게 소매산 줄임하는 부분에서 실이 끝나가지고 진짜 조금 실이 부족해가지고 그거 더 감아가지고 이렇게 소매를 마무리를 했고 또 원형으로 이렇게 꼬매가지고 지금은 원통인 소매를 몸통에 다는 장면입니다. 이 날은 친구들이 놀러 왔었는데 친구들 있는데도 그냥 꿋꿋하게 바느질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밥 먹고 하는 동안 저는 뜨개질을 하고 또 친구가 지루하다고 해가지고 같이 카페 나가면서도 들고 나갔어요. 오늘 꼭 완성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가지고 그냥 들고 나가서 완성을 했고 근데 보통 이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각자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이날 만났던 친구 중에는 지난번에 서핑장 뷰가 보였던 그 카페에 같이 갔던 그 친구도 있는데 뜨개질을 했던 그 친구가 앞에서 또 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전히 고무단 거기를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날은 고무단 다 끝내고 겉뜨기 한 줄 뜨고 경사뜨기를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뒤에 제가 친구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카페에서 찍은 영상이라 친구들이랑 같이 수다를 떠는 모습을 같이 녹화가 됐는데 그 부분이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웃기겠지만 그냥 제가 웃겨가지고 뒷부분에 영상을 한번 첨부해서 넣어보려고요. 제가 이거 완전 딱 다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친구랑 대화하는 부분인데 친구가 계속 고무단이 마지막 단이라고 전부터 얘기했는데 계속 고무단을 뜨고 있고 경사뜨기 들어가기 전이라는데 계속 경사뜨기 전이고 이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살짝의 TMI를 남겨보면서 저는 마지막 저 러브모드의 여정인 꼬매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안에서는 반박음질을 권장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반박음질로는 소매를 꼬매본 적이 없고 좀 그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낯선 방법으로 도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저에게 익숙한 꼬매는 방법으로 꼬매줬습니다. 소매 꼬매는 방법은 저는 이제 진짜 완전 마스터한 것 같아요. 약간의 부자연스러움 같은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웬만해서는 예쁘게 꼬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러브모드 가디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모스 스티치 부분이에요. 어깨 부분도 몸통의 어깨 부분도 모스 스티치고 소매의 어깨 부분도 모스 스티치라서 같이 그렇게 꼬매니까 사실 엇갈리고 이러는 것도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최대한 안 엇갈리게 꼬매긴 했지만 그래도 꼬매다 보면은 좀 밀리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같은 경우도 소매를 꼬매는 디자인이었는데 저거는 진짜 잘 꼬맸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선과 몸통선이 메리아스 부분 무늬가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게 일자로 되게 잘 꼬매졌는데 메리아스 부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좀 밀리는 부분이 조금씩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스 스티치 같은 경우는 제가 펄을 섞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모스 스티치 자체도 조금 밀려도 티가 나지 않는 그리고
그 모스 스티치가 이렇게 코가 죽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리아스 부분 어깨 꼬매는 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에 속하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옷 어깨 꼬맬 때도 저 그래도 진짜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뭐 한쪽 어깨인지 양쪽 다 꼬매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 러브모드 가디건 어깨 꼬매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렸습니다. 일단 서로 밀리는 코가 적었고요. 그러니까 몸통의 그 아몰 부분과 어깨, 팔에 그 원통, 아몰 이렇게 합쳐지는 부분의 크기가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모스 스티치라서 코를 주워서 맞춰서 단과 코를 맞춰서 꼬매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바텀을 꼬매는 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이걸로 한번 도전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기엔 도안 자체가 어렵습니다. 리뷰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저는 이 도안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쁘고 좀 예쁘면은 뭐 다 했죠. 사실 뭐 옷 예뻐서 뜨는 거니까 예쁜 걸로 도안의 임무는 다 했는데 난이도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있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초보분들한테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도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뜨개 레벨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꼬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먼저 꼬맨 소매 한쪽이 제가 실을 너무 적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이 굉장히 많이 남는 한이 있어도 실을 길게 남기고 꼬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깨 중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반 꼬매고 반 꼬매가지고 겨드랑이 아래쪽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꼬매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아몰 여기 겨드랑이 언더암 부분에서 시작해서 동그랗게 뜨는 거 꼬매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바느리하기 바텀업 꼬매는 방법 영상을 본 후부터는 어깨 정중앙에서 시작해서 반 꼬매고 나머지 반 꼬매가지고 여기 언더암에서 만나서 그 실을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꼬매주고 있는데 언더암 부분에 한 10원짜리, 50원짜리 정도 동전 크기로 구멍이 난 거예요. 실이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실을 좀 풀러가지고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뜨면은 실을 정리할 부분이 부족하니까 조금 풀른 다음에 새 실을 연결해가지고 나머지를 더 꼬매줬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모스 스티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부분도 티가 나지 않고 실을 숨겨서 정리를 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모스 스티치 부분으로 어깨를 잇는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도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다른 옷에서 작업을 하면서 느꼈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팔 한쪽, 저 보이시죠? 저만큼 구멍. 계속 저만큼 구멍에서 저만큼 구멍이 남았을 때 저는 꼬매기가 힘들더라고요. 반반 이렇게 꼬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 정중앙까지 가지 않고 먼저 꼬맨 쪽을 한 1cm 정도 뒤까지 꼬매주고 그 나머지 반쪽도 한 1cm 정도 전까지 꼬매준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에서 잘 맞춰준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더 가주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뭔가 실을 정리하기도 편하고 얘가 만약에 벌어지거나 그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꼬매는 거는 사실 정답은 없고 내가 꼬매면서 노하우를 쌓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어깨 꼬매는 거는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히려 몸통 여기 옆구리 라인이나 소매 아래 라인 여기 꼬매는 게 일자여가지고 꼬매기 편했다고 느꼈는데 저 이제는 오히려 어깨 부분을 꼬매는 게 꼬매고 났을 때 선이 깔끔한 데서 오는 그런 만족감과 뭔가 이렇게 잘 맞춰서 꼬매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왜 바텀업을 주로 뜨시는 분들은 탑다운에서 그런 만족감을 못 느끼시고 바텀업만 주로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지금 문어발을 굉장히 정리 중인데 지금 런모드가 있는 상태, 영상 속에서 제 상태는 런모드까지 문어발이 5개였습니다. 러브모드, 포크로어 가디건, september, 스톡홀름, 벨베티 이렇게 5개였는데
그 중에 벨벳티, 포크로어, 러브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무려 바텀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 러브모드 가디건을 정리를 한 상태고, 이제 벨벳티 가디건도 그렇고 바텀업이고 포크로어 가디건도 바텀업인데, 벨벳티 같은 경우는 저는 원통형 바텀업이라고 해서 소매를 따로 떠서 붙이는 게 아니고 앞판 뒷판을 연결해준 다음에 아몰 부분에서 코를 주워서 탑다운처럼 이렇게 떠내려 가는 걸로 알아요. 이 와중에 영상 속에 저는 드디어 끝냈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집이었으면 난리 부르스를 떨었겠지만 밖이어서 얌전히 박수만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호다닥 벗어가지고 입어보았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아란무늬라서 그런지 세탁 전에는 좀 오그라들어져 있고, 지금 보시면 꽈배기 사이가 간격이 좁고 팔통도 그렇게까지 넉넉하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소매가 진짜 조금 짧았거든요. 효진님 디자인 자체가 손등을 살짝 덮는 길이로 완성이 됐다고 했는데, 저는 보시면은 손목보다 더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되게 짧게 완성이 돼가지고 약간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세탁 전에 입어봤을 때는 제가 생각한 느낌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도안의 느낌과도 조금 달랐는데, 세탁을 하고 나서는 과연 어떻게 됐을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렇게 되지만 저는 아직 실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제 또 실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은 이렇게 꼬매는 모습으로 끝나지만 리뷰 영상은 아직 도안이 출시되지 않았으니까 도안이 출시된 후에 아니면 도안이 출시되는 그쯤에 리뷰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리뷰 영상에서 조금 더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 요런 부분을 수정해서 뜨면 좋겠다 하는 부분 더 자세히 이렇게 다뤄볼 거니까요. 이 옷을 뜨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좀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그 리뷰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앞에서 했던 말 계속 이어서 해보면, 벨벳티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바텀업이지만 원통형 바텀업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일단 옆선도 안 있죠. 그냥 이렇게 앞뒤 같이 이어서 시작을 하다가 아몰 부분에서 앞뒤를 나누고 어깨를 합치고 소매 부분에서 아몰에서 코를 주워가지고 탑다운처럼 소매를 떠내려가는 방식인데, 심리스라고 하나요? 저는 뜨개 초반에는 심리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심리스라는 건 심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텀업, 이렇게 꼬매는 바텀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실 정리를 하고 있는 저 부분이 심이 돼가지고 옷이 이렇게 어깨 부분 그리고 소매 부분 이렇게 꼬맨 부분에 심이 생겨가지고 좀 옷의 틀을 잘 잡아주는데, 탑다운 같은 경우는 심리스, 그래서 심이 없어가지고 코를 주워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각을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바텀업 어느 정도 작업을 해봤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탑다운을 조금 더 선호를 하긴 했는데, 이제는 바텀업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바텀업은 항상 아직도 여전히 너무 재미가 없어요. 뜨는 중에는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 숙제라는 생각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요 러브모드 가디건 같은 경우도 제가 빨리 뜨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이유도, 빨리 옷을 걸어서 좀 이 옷의 형태를 봐야지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좀 내가 빨리 뜨기를 하고 싶은 원동력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아니니까 조각조각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덜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제 마음 공감이 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래서 뭔가 완성작만 놓고 보면은 바텀업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뜨는 과정은 탑다운이 조금 더 재밌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러브모드 가디건에 대한 뜨개 로그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뜨개 쓰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영상 속에 저도 이제 러브모드 가디건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탁을 하고 나서의 모습을 살짝 스포를 드리자면은, 도안보다는 확실히 작은 사이즈로 완성이 되었어요. 치스 같은 경우는 소매 길이, 소매통,
그 가슴 둘레 총장 같은 경우는 저는 도안이랑 완전 다 다르게 나왔어요. 완전 다 다르게 나왔지만 도안 자체가 워낙 좀 박시한 오버핏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작게 나왔는데도 저한테도 되게 예쁘게 살짝 큰 느낌, 낙낙한 느낌으로 되게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걱정을 했던 소매 길이 같은 경우도 세탁 후에 굉장히 예쁘게 잘 커버가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나중에 올라올 저의 영상을, 뜨개 리뷰 영상을 홍보를 하면서, 아직 만들지도 않은 영상을 한 번 더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뒷부분에는 제가 뜨개질 초보인 친구한테 장난치는 찐친 모먼트의 영상이 너무 웃겨가지고 붙여놓을 예정이니까요. 영상 마무리는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뜨개 계획 같은 경우도 말할 예정이고 한데 그거는 또 다음 뜨개 수다 영상에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러브모드 뜨개 수다의 비중이 굉장히 컸던 저의 러브모드 뜨개 로그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러브모드 실정리 모습입니다. 너 근데 경사뜨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줄은 겉뜨기로 맞춰. 근데 아직도 그 한 줄 안 뜬 거야? 나 계속 까먹어 중간에. 아니 좀 느리다고요. 좀이 아니고 마이너인데? 친구야, 겉뜨기 한 줄은 눈 감고도 떠야지. 아니 계속 까먹어서 다시 세서. 끝. 나만 필요 없겠지? 100만 20줄, 100만 20줄, 1, 2, 3, 4, 5, 6, 7.